하이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선생님. 오늘-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네, 덥게 지냈어요. 너무 고생하셨죠? 일주일에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기다려진답니다. 네. 양배추 오코노미와 가지 토마토 파스타. 네. 오코노미야끼는 빈대떡 같은 거죠? 아, 네, 맞아요. 양배추가 메인 재료고 고기나 해산물 같은 걸 넣어서 도톰하게 부치는 전이에요. 자, 근데 네. 오늘 양배추는 있는데 네. 고기나 생선 없잖아요? 네. 새우 없잖아요? 네, 없어요. 어떤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양배추는 위를 많이 보호해준다고 하잖아요. 식도, 네. 해독 작용도 되고 네. 변비에도 좋다면서요. 네, 섬유질이 엄청 그 풍부하기 소화기를 때문에. 따라가면서 다 네. 좋은 것밖에 없는 게 맞아요. 양배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놨다가 물기를 꼭 짜고 감자를 갈아서 감자 건더기만 같이 섞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찹쌀가루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섞어요. 찹쌀가루를 같이 넣는 이유는 뭔가요? 양배추가 아무래도 전분이나 이런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해서 감자를 제가 넣기는 했지만 양배추를 부칠 때 서로 좀 잘 붙으라고. 서로 어깨 동무하라고. 네, 맞아요. 오. Hey, it's me. I feel like shit on my own. Listen, I'm sorry. 도톰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오, 도톰하게 하면 아무래도 먹을 때 이렇게 식감이 더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네, 촉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게 구운 거를 빵 사이에 끼우면 비건 버거처럼도 드실 수 있어요. Guess I don't get the message. Never thought I'd get th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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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Always made fun of. 오코노미야끼가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코노미야끼 뭘까요? 오코노미야끼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든 야끼, 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을 반드시 넣는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와, 잘 구워졌다. 네, 너무 맛있겠죠? 이제 색깔이 앞뒤로 노랗게 잘 나서 네. 접시에 덜어두겠습니다. 와. 어우. 가지 토마토 파스타인데요. 오늘 텃밭에서 못난이 농산물로 가지가 와서 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도 가지를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 오늘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먹는데요. 네. 1인당 1년이면 한 2kg 정도? 오. 근데 한국인은 100g밖에 안 먹는데 Say that I hate a song, then you'll go requesting the whole night long. 처음에는 기름 없이 달군 팬에다가 가지를 그냥 올릴 거예요. 그냥? 네. 오. 그래서 색깔을 살짝 먼저 내고 가지가 기름에 두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면 색이 조금 빨리 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쪽 다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났을 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살짝 표면만 튀기듯이 해주는 거죠. Mr. Sandman, bring me a dream. Make it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Give in to lips like roses. 이렇게 약간 뜨거운 거를 빼주셔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이렇게 덜어두면 면이 그 상태로 더 계속 익어요. 그러면 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는 찬바람에 한 김을 식혀서 두시면 돼요. 버섯도 스펀지 같이 물이나 기름을 바로 흡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른 팬에 살짝 올려두셔서 버섯 자체에서 수분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살짝 뒤집으시고 마지막에 오일로 살짝 코팅. 와. 대단하고.
기름, 올리브 오일 두르시고 마늘하고 저 약간 매콤하게 하려고 페페론치노 조금 넣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막 만들었잖아요. 네. 마늘을 볶다가 면을 탁 넣었을 때 네. 후라이팬에서 칙 이렇게 소리가 나면 실패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칙 한다는 말은 얘가 너무 뜨겁다라는 뜻이니까 그만큼 덜어둔 면이랑 팬이 온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와,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제가 좋아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오늘 컨셉이 당신이 사랑할 면 네, 이거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토마토 농축된 아, 네, 토마토인데. 맞아요. 1년 내내 새빨간 완숙 토마토를 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소스로 만들어진 가공품이라기보다는 토마토도 쉽게 물러지니까 껍질을 까서 통조림 해놓고 오. 또 수분을 날려서 좀 진하게 농축해서 또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아,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자작자작해졌어요. 네, 야호. 구운 가지랑 버섯이랑 두구두구두구두구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오, 고요한데요? 합격. 우와.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슈퍼스타를 이렇게 뵀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폐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네, 맞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 기대되는데요. 양배추 오코노미야끼. 그럼 안에 해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데요? 아, 이 오코노미야끼의 맛이 네. 양배추가 하는 일이 8할 9할이었네요. 네. 한 입에 넣어도 되나요? 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와, 이번에는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 양념장과 같이 한번 네. 먹어보죠. 하이디 선생님 양념장을 잘 만들어. 양념장이 엄청 맛있네요. 그죠? 포장도 되나요? 소소식당 SNS에서 요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원래 학교 때 전공은 뭐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고요. 사회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거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뭐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축가가 돼야지 오. 이러고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수업도 별로 재미도 없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네.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네. 너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 자네 요즘 왜 그러나? 네. 한 2시간 가까이를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너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알겠고 뭐 사회 경험을 더 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르치냐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건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건축과 부딪혀봐라인데 사회와 경험을 쌓아봐라 이 얘기를 듣고는 네. 동아리 모집 포스터에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 이래서 와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3년 동안 입게끔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입으시면은 이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방화복이 아라미드라는 섬유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반 우리 옷보다는 훨씬 튼튼해서 가벼워요. 가볍고 튼튼합니다. 가볍고 열에 강하고. 네, 열에 강하고 뭐 칼이나 이런 거에 잘 안 찢기고 네, 굉장히 튼튼한 소재. 그래서 뭐 우주복에도 사용되고요. 그게 이제 폐기된 거를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한 다음에 세탁 과정을 거치고 우선은 이게 어떤 현장을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세탁하는 게 중요하고 세탁은 뭐 대학교 어디 빨래터 가가지고 손빨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처음 했을 때에는 이제 방화복이 그러니까 저희 뭐 방화복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세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들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는 세탁기가 한 대씩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거기 좀 가자 한 다음에 세탁기 일단 넣고 근데 세탁기 작잖아. 자취방에 세탁기는 뭐 6kg, 7kg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야, 네가 왔다 가고 나서 세탁기가 좀 이상해. 뭐 그렇게도 하고 막 이제 동아리 방에도 이제 공용 세탁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빌 때마다 가가지고 돌리고 굉장히 몇 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요거는 가지와 버섯이 들어가 있는 파스타. 윤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가 되게 맛있네요. 평소에 가지 좋아하세요? 제가 가지를 어렸을 때는 원래 못 먹었었어요. 우리 다 그래. 그냥 어렸을 때 그 가지 나물을 먹었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물컹하니. 네. 가지 튀김을 오, 팔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가지가 살아있어. 네. 그 뒤로는 네, 가지 무조건 먹었어요. 폐방화복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네. 그 대한민국 제항소방동호회라고 해서 은퇴하신 소방관님들이 모여 계신 단체가 있어요. 방화복을 대신 좀 걷어달라. 네. 굉장히 또 흔쾌히 수거를 해주셨어요. 거기 직원분 한 분이 진짜 1톤 트럭 한 대 몰고서 혼자서 이렇게 강원도를 도셔가지고 아, 소방서마다 돌면서. 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둬요? 양이 너무 많은데 1톤 트럭의 분량이면. 저희 동아리방이 지하 1층에 있었는데 네. 일단은 거기다가 다 넣자. 사실 받기 전에 생각은 와, 이 생명을 구한 그 흔적들을 보면서 감동이 막 올라올 줄 알았는데 와, 큰일 났다. 빨리 옮겨라. 네. 생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방화복 제가 막 유심히 보진 못했지만 그거 분해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방화복이 영문으로 턴아웃 기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어라는 게 도구인데 생명을 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무전기 넣는 주머니도 있고 뭐 고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떼어내야 돼서 그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런데 되게 특별한 작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고되긴 하지만 손끝으로 그 폐 방화복들을 만졌을 때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안 뜯기고요. 네. 아, 그런 거 말고 네. 뭐 너무 안 뭉클한 거 뭐 없어요? 뭉클한 거? 일단 너무 안 뜯기기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도 안 뜯겨 있는 거죠. 쭉쭉 찢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을 뜯어야 되는 거죠. 네. 실밥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처음엔 한 1시간 정도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걸 왜 누가 하자고 했냐부터 해서 막 그러다가 근데 1시간 지났는데 이게 그 방화복 사이사이에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막 닳아 있고 저게 닳을 정도로 했으면은 아 이분들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급박했을 거고 위험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들면서 새벽 3시까지 막 뜯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서 잘 완성이 된 거예요? 네. 4,000%를 이제 달성을 해가지고 4,000%? 동아리에서 일단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네. 자연스럽게 이게 창업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흘러올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 정도를 할 생각이었지 이걸 창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2명의 암투병 소방관 살아계신 분들한테 기부금을 전달드렸는데 이 2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기부금을 전달해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 맞는 죽음이기 네.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네, 있죠. 그 유가족분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그래도 너네 덕분에 그나마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밖에 알려질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사업으로 연결됐었습니다. 아까 그 동아리 체인지 더 월드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을 이렇게 뒤바꾸는 거, 이 무거운 식탁을 뒤집는 거는 어떤 사람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촘촘히 작은 점점이 모아진 그런 마음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도 알기로 지금은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네. 게 있어가지고 공무상의 어떤 재해에 대한 폭을 넓혔고, 그래서 뭔가 선제적으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작년에 입법이 완료돼가지고 그러기에 이승우 대표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점일지 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I was five, living life every day's a Friday. Start the day on the couch, Disney on TV. Tie my shoes on my own, get my backpack ready. 이게 창업이 됐잖아요, 어쨌건. 동아리에서 하던 것처럼 동아리방에 쌓아놓고 친구들 세탁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업해야 되는 양이 일정하고 그래서 이 작업량을 지역 내 자활센터라는 곳에 넘겨드리고 있고요. 오. 네, 저희가 안산이랑 인천 그리고 서울 이렇게 3군데에서 총 40명의 근로자분들이 방화복을 이제 세탁하고 분해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승우 대표는 다른 업사이클링 그 브랜드 대표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먼저 눈에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암투병 소방관이라는 그분들이 먼저 보였었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작년에 그 대학교 학부생인데 저희 프로젝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졸업 논문으로 ACA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LCA. 네. 오, 결과가 어땠나요? 궁금한데요? 결과는 저희 똑같은 가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방에 사용되는 원단을 썼을 때 비교를 하면은 한 18% 정도의 CO2 절감이 있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18%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 이 원단을 만드는 게 그 석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석유 사용량이 결국엔 발생하고 그걸 공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세이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승우 대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네. 라는 표현하고 이산화탄소를 억제한다, 네. 지연시킨다 라는 표현을 아주 예민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사실 ACA를 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알게 됐었고요.
이게 우리 제품을 삼으로써 다른 제품을 안 샀을 거야 라는 가정법에 의해서 CO2를 저감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고객들은 평생 쓰진 않을 텐데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결국에 방화복이 폐기되는 순간에 있는 거를 저희는 뒤로 밀어주는 것 뿐인 거죠. 그럼 이거는 저감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이제 억제를 시키는 것 뿐이기 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들은 이제 뭐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 억제라고 했을 때, 지연이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거는 과잉 생산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제품을 막 다 업사이클링 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업사이클링이 패스트 패션의 면죄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입었고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 버릴 거니까 이거 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면은 뭐 탄소 배출된 거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그거는 완전 거짓말인 거죠. 약간의 착시 현상 같은 네. 거네요. 업사이클링 하는 소재를 선발하는 거에서부터 이 소재가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폐방화목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소방관들한테 뭐 그냥 들어가세요. 탄소 저감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요리는 업사이클링 하기 힘드니까 네. 빨리 먹죠. 다 먹어버리죠. 네. 우리가 먹는 이 요리들에 쓰여진 채소들 다 못난이 농산물이거든요.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내용은 문제가 없는 네. 다만 약간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맛있는 맛이네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포장할 때도 친환경으로 포장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표정 지금 눈빛이 네, 많이 흔들리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은 친환경 포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친환경 포장을 하진 못했고요. 굳이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저희 팀원분이 그 친환경 포장을 얘기했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아 대표님 이거 친환경 포장 견적 뽑을까요? 했는데 안 돼. 네.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원래 그 해변에 이렇게 발 담그고 걷는 걸 그냥 좋아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싹 스며들고 네.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뭔가 물체가 이렇게 딱 닿는 게 느껴지는 오 거예요. 해파리. 그래서 와 이거 해파리다 그러면서 막 혼자 난리가 난 거죠. 으악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와서 막 모래에다 원래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닐봉지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진짜 그런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미안하다. 그 팀원한테 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내가 진짜 멍청했던 것 같다. 이 포장지 관련돼서 조금 더 말하자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아직 그 생분해 봉투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생분해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또 들었던 생각은 그럼 그냥 비닐봉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옳지 않다라는 또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생분해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묻히지 않고 태워지더라도 그 봉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에 그거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생분해 비닐은 딱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변별력이 생기는 것,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쵸.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게스트분들은 대부분 다 환경 실천가들, 활동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어떤 활동을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승우 대표에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앞으로 네, 저희가 좀 가고 싶은 방향 중에 하나는 이 선형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아라미드라는 구조를 순환 경제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다시 처음에 원료 상태로 만드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R&D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전국에서 모으려고 하면은
사실 한 군데의 공간으로 모으려면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물류 비용이라는 건 사실 탄소 발생이랑도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권역별로 이제 센터를 만들고 분해 후에 한 곳에 모일 수 있게끔. 그러면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부피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탄소 발생도 줄이고 규모화도 이루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이거 뭔가 이렇게 뭐 일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방화복을 직접 수거하는 모습이 있고요.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수거를 해야지 또 소방관님들도 만나 뵙고 그럼 이제 자기 방화복인 것 같으면은 뭐 이거랑 있었던 썰 같은 것도 좀 풀어주시고 하거든요. 지금도 수익의 일부를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나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다른 가치를 더해갈 수는 있어도 이 가치를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 대표님 바쁘다 보니까 이거 중간에서 만나서 가야 되네요. 와, 야, 시간은 칼이네, 시간 칼이야. 대표님, 야, 와, 진짜 시간 칼이네요. 예, 제가 탈게요 그러면. 지금도 그럼 강의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장생포로. 장생포로.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어디 강의 다니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울산에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다니고요. 울산에. 일단 울산에. 타도시에도 갑니까? 타도시에도 가죠. 어디? 타도시 뭐 대구도 가고요. 대구, 영천, 영천, 네, 뭐 경주도 가고요. 경주, 뭐 김해, 김해, 양산, 양산, 네, 부산도 가고. 부산도. 그만큼 이제 텃밭이라든지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사실은 울산에 도시농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이 도시농업을 시작하고부터 예. 굉장히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가는 데는 지금 가는 데는 그죠. 장생포에, 장생포에. 세미골이라고. 예. 와, 저는 이제 장생포에 자주 왔는데요. 이런 또 문화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세미골이? 네, 저희 세미골은 장생포에 있는 문화지원센터고요. 예. 지금 이제 수경재배 수업을 비롯한 이제 예. 커피 수업이라든가 오. 이제 어르신 수업, 예. 핸드로잉을 활용한 일기 수업 등 이제 예. 주민들을 위한 예.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로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야말로 우리 동네 사랑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공기태 선생님 하시는 수경재배 수업이 예. 19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됐어요. 우와, 4년이 됐네요. 네, 올해로 이제 5년차 5년 차네요. 접어들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아서 계속 쭉 지속을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초보 도시농부. 완전히 진짜 오. 초짜. 농사를 짓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 오늘은 예. 이렇게 그 뭐예요? 아파트나 예. 이렇게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뭐냐면 오늘은 이제 예. 새싹 삼. 요거는 이제 집에서 예. 상추보다 더 쉽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아, 상추가 제일 쉽잖아요. 쉽잖아요.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키울 때는 농약과 비료 이런 거 화학 비료 전혀 주지 않고 오로지 맹물만 주고 키웁니다. 양액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굉장히 효능도 좋고 약효도 좋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1392년도에 삼을 재배했어요. 저 때는 산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우리가 한국 인삼이
명성을 날렸다는 거예요. 장내삼 또는 산양삼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얘는 산삼씨를 자연에 뿌리는 거예요. 아, 수업 내내 굉장히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어떤 게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수경 재배가 조금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집에 이제 일반 거는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벌레도 생기고 하니까 수경 재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낫지 않나. 집에 지금 예. 상추. 어머. 예, 상추를 지금 심고 그때 수경 재배 선생님이 해주셔갖고 그거 키우고 지금 보람을 느끼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사 먹기는 좀 작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샐러드 할 때 썰어갖고 이용하시고. 먹고. 예, 예, 그래. 새싹쌈 책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만 참 좀 저건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싹쌈을 하니까 집에서 저거 햇빛이 없어도 된다니까 저것도 집에서 하면 되겠다는 어떤 좀 자신감 안 그러면 좀 기쁘다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예. 일단 작품을 하면서 예. 그 식량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예, 여기 도시농부 수업이 있어서 듣게 됐습니다. 직접 한번 집에서도 한번 키우고 계세요 혹시? 안 그래도 저기 작가님들 상주천에서 예. 제가 여기서 배운 예. 그 수경재배 키트로 저녁에 이렇게 상추나 어머. 쌈채소를 제가 예.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는데요? 우리 작업실에 이런 분위기가 잘한다는 거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그 예. 작가촌이 텃밭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럼 요거를 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묘삼을 예. 여기다가 빽빽하게 예. 한 30뿌리 정도 심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심으면 네, 이제 25일 곧, 뒤에. 이제 복날이잖아요. 20g. 첫 번째. 이거를 다 여기 심어요? 그렇지. 내 거는 내가 지켜. 그래서 심을 때는 뿌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끝에부터 심는 게 아니고 뿌리 한 3분의 1 지점에 얘를 이렇게 눌러서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난 부분을 흙을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살짝. 빠르네. 너무 빠른 게 아니에요.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이거 맛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랑 어떻게 드실 거예요? 우리 여보랑 같이 먹죠. 뭐 어떻게 해서? 도시농부에 가서 요거 어. 새싹쌈 심었거든. 예. 여보 줄게 기다려. 어머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 건강이 막 날로 좋아져요. 여보 나만 믿고 있어 기다려. 어머 며칠 뒤에 된다고? 20일 뒤에. 어머나. 여기 있잖아. 아마 이것도 있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토마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양 분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줄기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겨순을 제거하는데 이 겨순을 따가지고 우리가 땅에 꽂기만 하면 토마토의 새로운 모종을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토마토는 우리가 이제 이게 겨순을 따서 땅에 꽂으면 거기다 뿌리를 바로 내립니다. 우리가 이걸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마토 모종을 많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모종이 필요하시면 이 겨순을 따서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화분이나 또는 그 텃밭에다 심어 놓으시면 새로운 모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꼭 땅에다 꽂아서 모종을 한번 만드는 걸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밑에서 키만 크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십니까? 도시농부에 도전하세요. 저희 팀원분이 또 기타를 엄청 열심히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인을 꼭 받아와라. 와. 아니면 잘 데려가라 했는데 그 친구는 또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 데려올 수는 없었고 꼭 사인을 받아야겠다. 알겠습니다.